오늘 파동의 전파와 굴절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매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리량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파동이 전파되는 속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 그 매질을 진행하는 파동의 속력 또한 변하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굴절입니다. 자, 그럼 굴절이 어떤 현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위쪽에 매질 1이 있고요. 아래쪽에 매질 2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매질을 의미를 합니다. 이 빨간 선은 그 두 매질 사이의 경계선을 의미를 하겠죠. 그럼 매질 1에서 어떤 파동이 진행을 하고 있다가 매질 2로 넘어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 이 파동을 우리는 탱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탱크는 바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양쪽 바퀴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탱크는 직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질 1에서는 요 양쪽 바퀴가 모두 매질 1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퀴의 속도가 같아서 얘는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경계선에 도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한쪽 바퀴는 매질 2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쪽 바퀴는 매질 1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쪽 바퀴 속력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 탱크의 진행 방향은 여기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 바퀴가 더 빠를 경우에는 탱크는 경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바퀴가 더 빠르게 되면은 탱크는 이렇게 왼쪽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매질 1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V1이라고 두고 매질 2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V2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V1이 V2보다 크게 되면은 이 탱크는 진행 방향이 어느 쪽으로 꺾이게 될까요? 그렇죠. 이 위쪽에 있는 바퀴가 더 빠르기 때문에 탱크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굴절이라는 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갈 때 진행 속력이 달라져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매질이 변할 때 파동의 여러 요소들 중에 변하는 요소와 변하지 않는 요소를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속력은 매질이 변하면 변한다, 그죠?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진동수,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이 진동수는 매질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파장. 자, 혹시 이 시획 기억나나요? 그죠? 자,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요. 속력은 변합니다. 그럼 이때 람다는 그렇죠, 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진동수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속력과 파장은 변화한다는 거. 이 정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매질 1에서 매질 2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되는 파라고 해서 입사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이 선을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입사파와 법선이 이루는 이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법선과 입사파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이 경계면과 입사파가 이루는 각도, 이게 입사각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경계면에서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꺾였습니다. 이를 우리는 굴절파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굴절파와 법선이 이루는 이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속담 기억납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이 이 파동의 굴절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자, 왼쪽부터 볼게요. 낮에는 이 바닥 쪽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높고요. 위쪽에 공기의 온도는 낮습니다. 음파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음파의 속력은 더 크게 되죠. 그럼 낮에 이야기를 할 때는 음파가 사방으로 퍼진다, 그죠? 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음파들이 속력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굴절이 일어나 이렇게 위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소리가 위로 이렇게 잘 퍼지기 때문에 새가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 밤에는 반대다, 그죠? 더운 공기가 위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녀석들이 소리를 더 잘 듣게 된다는 거죠. 자,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파동 중에서 특히 이제 빛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백색광이라고 하는데 이 백색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색이 전부 다 합쳐진 겁니다. 하지만 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 색깔마다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 눈이 어떤 물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물체에서 나온 여러 빛들이 우리 이 눈을 통해서 다시 한 점에 이렇게 모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굴절에 의해서 우리 사물을 또렷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속에 넣은 펜이 이렇게 꺾여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 물속에 있는 곰이 이렇게 경계면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자, 이것들을 전부 다 굴절에 의해서, 빛의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매질 1과 매질 2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자, 입사되는 광선이 이렇게 있고요. 입사각을 세타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절이 됐죠. 그럼 굴절각을 세타 2라고 하겠습니다. 자, 매질 1에서 파동의 속력을 V1, 매질 2에서 파동의 속력을 V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학생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V1과 V2, 세타 1과 세타 2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자, V2분의 V1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입니다. 자, 물리에서 이제 공식이 이제 몇 개 안 나오는데 요 정도 공식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매질 2에 대한 진행 속도, 이게 분모했죠. 그럼 매질 2에 대한 굴절각 사인 세타 2도 분모했고요. 매질 1에 대한 속도 V1이 분자에 있으면은 매질 1에 대한 사인 세타 1도 분자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물리량을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N이라 쓰고요. 얘는 굴절률입니다. 굴절률. 자, 이때 이 굴절률은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에 나오는 숫자 1이 분자에 있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모에 있는 게 뒤에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다. N1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매질의 상대적인 굴절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대 굴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 굴절률이 있다면 절대 굴절률도 있겠네요. 절대 굴절률은 그냥 N2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은 뭐에 대한 2의 굴절률을 의미를 하느냐? V2분의 C입니다. C. 이 C가 뭐죠? C. 자, 광속인데 진공에서의 광속입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진공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빛에 대한 굴절 이야기였고요. 상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빛의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 대표적인 현상이 또 뭐가 있느냐? 자, 바로 신기루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멀리 호수가 있어서 이게 비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다, 그죠? 하지만 여기에 물은 전혀 없습니다. 물에 반사돼서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는 게 아니란 이야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발생한 거냐? 자, 여기 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나무는 멀리서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더울 때는 바닥 쪽 공기의 온도가 위에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얘가 뜨거우면은 공기가 이제 빠르게 움직여서 밀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빛의 속력은 더 빨라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 나무에서 나온 빛이 아래로 가다가 이렇게 위로 굴절이 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눈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여기 아래쪽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기에 물이 있어서 반사돼서 물에 비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신기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진행 속력이 달라짐으로 인해 생기는 굴절, 여러 가지 파동에 의한 굴절, 그 중에 빛에 의한 굴절, 그리고 상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